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이 병원에 가장 많이 입원한 원인 질환. 그만큼 국민에게 친근한 질환이 된 디스크. 흔히 디스크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추간판 탈출증이 올바른 이름인데요. 추간판 탈출증이란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존재하는 추간판이 어떤 원인에 의해 손상을 입으면서 추간판 내부에 젤리 같은 수액이 탈출해 발생하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이 수액이 주변을 지나는 척추신경을 압박함으로써 다양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허리뼈와 뼈 사이에 있는 연골을 추간판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추간판이 노화 과정을 겪게 되면은 변성이 오는데, 이 변성이 온 추간판들이 추간판을 감싸고 있는 인대를 찢게 되고, 그 찢어진 인대로 인해서 통증이 일어나거나, 그리고 찢어진 인대 틈새로 연골이 삐져나오게 돼서 신경, 옆으로 지나가는 신경을 압박해서 나오는 증세를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합니다. 30세 이후부터 50세까지, 그리고 노년층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추간판 탈출증. 평소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들거나 허리를 무리해서 쓰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추간판 탈출증의 위험성이 증가한다는데요. 장시간 잘못된 자세로 앉아있는 것 역시 추간판의 혈액순환을 방해할 뿐 아니라 척추와 인대, 근육에 스트레스를 가해 추간판 탈출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추간판 탈출증은 척추의 어느 부위에서나 발생할 수 있으나 요추 부위의 추간판 탈출증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흔한데요.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부위별 증상을 살펴보면 먼저 4, 5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한 경우 엉덩이에서 다리 뒤쪽까지 통증이 발생하고 발등과 엄지발가락까지 통증이 뻗칩니다. 이때 심한 경우 엄지발가락이나 발목을 뒤로 젖히는 근육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5번 요추에서 1번 청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한 경우 엉덩이에서 다리 뒤쪽 정중앙과 종아리 쪽으로 저리거나 당기는 듯한 통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심한 경우 발가락과 발목을 발바닥 쪽으로 구부리는 근육이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 화성에 살고 있는 40대 중반의 한 남성. 평소 무거운 짐을 나르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어느 날부터 허리에 통증이 시작돼 병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며칠 전부터 허리가 계속 아프고 화장실이나 욕실 가서 이제 씻을 때가 제일 좀 애로사항도 많고 다리 저림 현상까지 있어서 좀 괜찮아지겠지 하고 며칠 좀 지나보고 계속 저림 현상이 계속되니까 병원을 찾게 됐습니다. 진료에 앞서 MRI 검사를 받는 환자. 자기장을 이용해 신체 단면 영상을 촬영하는 MRI 검사는 신경과 혈관 등 척추 주위 조직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검사 결과와 함께 전문의의 진료가 시작됐는데요. 진단 결과 환자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증상이 심하지 않아 아직 시술 치료까지 갈 단계는 아니라는데요. 그렇다면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은 뒤 치료는 과연 어떻게 진행될까요? 치료 방법이 일정하지는 않지만 일단 증세가 있는 추간판 탈출증의 환자 중에서 대부분의 경우 90% 이상이 기본적인 치료로 통증이 호전이 됩니다. 기본적인 치료는 약을 먹고 물리치료를 하고 이제 무리를 하지 않고 쉬게 되면은 90% 이상이 호전이 되고요. 나머지 10% 환자들은 신경 차단술이라는 주사 치료나 도수 치료 같은 재활 치료, 이런 치료로도 대부분 호전이 될 수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사실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비수술적 치료인 내시경, 디스크 제거 시술 아니면은 다른 방법으로 제거가 가능하고요. 기본적인 치료에도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시술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요. 최근 최소한의 절개를 통해 내시경이나 미세현미경을 이용하는 치료법도 개발돼 있다고 합니다. 전신 마취도 필요 없고 우리 몸에 째는 것도 없고 우리 몸에 이제 드릴로 뼈를 갈아내는 과정도 전혀 없이 우리 몸의 손상이 전혀 없이 터져나온 디스크만 제거하는 그런 아주 비침습적인 이제 시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장점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 몸에 손상이 없다는 첫 번째 장점이 제일 큰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 장점은 미세현미경 레이저 수술을 했을 때 재발이 됐을 때는 나사못 수술, 그러니까 허리 요추 고정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데 비해서 내시경, 레이저, 디스크 시술의 경우에는 다시 내시경으로 치료할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 정상적인 구조물들을 이제 해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허리의 연골 기능을 더 보존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삶의 질과 삶의 만족도가 훨씬 더 높은 게 장점입니다. 모든 시술과 수술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출혈, 감염, 신경 손상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수술에 비해서는 매우 미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점은 거의 없고요. 그냥 시술 자체에 의한 단점이라고 보면은 그 터져나온 연골만 제거하기 때문에 재발 가능성이 있다. 재발률은 제가 치료한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한 2% 정도, 100명 중에 2% 정도 재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 단점 한 가지 단점 외에는 거의 단점이 없는 시술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술 후 따로 입원할 필요는 없으며 다만 재발을 막기 위해 수술 직후 어느 정도까지는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데요. 시술 후 주의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대부분 환자분들이 초반에 재발이 많이 됩니다. 초반 한 달간 재발이 많기 때문에 한 달 동안만 보조기를 잘 차시고 무거운 거를 들지 말고 허리 굽혔다 폈다 등에 그런 허리 무리가 되는 행동을 삼가시면 되겠습니다. 30세 이후부터 조심하지 않으면 발생하기 쉬운 추간판 탈출증. 평소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틈틈이 허리 근육을 강화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데요. 허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운동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운동이고요. 두 번째는 관리가 되겠습니다. 좋은 운동은 제가 두 가지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수영이고 두 번째는 걷기 운동입니다. 첫 번째 수영은 저병을 제외한 모든 수영법이 허리 운동에 아주 좋고요. 걷기 운동은 평지를 약간 좀 숨차게 빨리 걷기, 보통 한 5km에서 시속 5km에서 6km 정도의 속도로 빨리 걷기를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사이로 매일 하시면은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허리 관리에 있어서는요. 우리나라의 이 좌식 문화가 사실 허리에는 굉장히 좋지가 않은데 좌식 문화라고 하면은 이제 방바닥에 앉아서 생활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되도록 방바닥에 앉지 마시고 식사는 꼭 식탁에서 하시고요. 침대 생활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쪼그려 앉아서 하는 일들은 다 나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어머님들 이제 김장을 하실 때 쪼그려서 하시고 나면은 허리에 굉장히 무리가 많이 가고요. 빨래를 하실 때 쪼그려서 하시는 거 이런 것들은 되도록 삼가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만 지켜주셔도 관리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집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척추주의 근육 강화 운동 방법을 한번 배워볼까요? 먼저 무릎을 직각으로 세우고 눕습니다. 손은 겹쳐서 가슴에 올린 후 복근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면서 윗몸을 들어 올려 10초간 정지합니다. 두 번째 동작은 누워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팔과 다리는 발끝을 향해 쭉 펴고 왼팔은 머리 위로 쭉 펴니다. 왼쪽 다리는 무릎을 구부려서 가슴에 닿도록 하는데 이때 머리는 바닥에 닿지 않도록 들어서 발끝을 보도록 하고 팔과 다리는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합니다.
마지막 동작은 양발을 모으고 어깨 밑에 팔꿈치가 오도록 옆으로 눕습니다. 팔꿈치와 양발이 축이 돼서 몸 전체를 위로 들어 올립니다. 몸통이 일직선을 유지할 수 있을 때까지 버티도록 합니다. 허리 질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허리에 무리가 가는 행동은 피하고 평소 허리 근육을 강화해주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필요한데요. 비만이 되지 않게 하고 조깅이나 자전거 타기 등 가벼운 운동을 매일 꾸준히 한다면 허리 건강뿐 아니라 정신 건강까지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